하나, 둘, 셋 하면 전부 든다. 싹 들고 샥 들어와서 뭐 1편대 눈, 2편대 귀로 들어가라, 코로 들어가라 뭐 이러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참 다행입니다. 협동의 비결을 알고 있는 동물이 몇 안 된다는 게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왜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은 협동의 비결을 모를까? 왜 협동하지 않을까? 저는 이 답은 협동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을 하려면 누군가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을 언제나 정확하게 골고루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더 희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엔 네가 좀 더 하고 다음번엔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 다음번에 제가 나보다 희생을 더 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나 지금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율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은 협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희생을 잘하는 동물이죠. 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사실은 우리는 희생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나보다 남이 더 희생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사는 거죠. 나는 조금만 투자하고 많이 벌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희생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개미는 우리랑 정말 다릅니다. 개미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지는 뭐 아직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우리가 밝힌 건 아닙니다만 정말 희생이 몸에 밴 동물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거북이 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가 이렇게 넓적하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저 왜 저렇게 생겼나? 굴문을 막으려고 저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 넓적한 머리로 굴문에 이렇게 갖다가 딱 댑니다. 그리고 이게 안 빠집니다. 이제 그런데 자기 동료가 밖에 나가서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저 이마 한복판에다가 더듬이로 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빼서 비켜줍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일개미가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딴 뭐 이렇게 쳐봐야 안 비키는 겁니다. 저 개미는 뭐 하는 개미냐? 보초를 쓰는 개미입니다. 암호, 개나리 그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무궁화 그러면 안 넣어주는 겁니다. 저 짓을 태어나면서 가서 머리 박고 저 짓 시작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저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 남성 친구들 몇 분 있는데 군대 갔다. 그런데 첫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보초다. 그거 못해요, 우리는. 차라리 나가서 도랑을 파지. 그럼 뭐 움직이기나 하죠. 이러고 서가지고 2년을 이러고 있다가 온다 생각하면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걸 그냥 아무 불평 없이 그냥 한다는 겁니다. 꿀단지개미라는 개미들이 있어요. 미국의 남서부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데 이렇게 사막지대에 사는데 쟤네들은 곤충이나 식물에서 단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저장해 놨다가 어려울 때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꺼내 먹어야 돼요. 근데 개미들이 꿀은 이렇게 단물은 다 가져오는데 그걸 넣어놓을 단지가 없어요. 아직 도자기 산업을 개발을 아직 못해가지고 이게 항아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중에 몇 마리가 살아있는 꿀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아래 개미가 2마리 이렇게 보이는데요. 평소에 이런 개미인데 이들 중에 몇 마리가 올라가서 천장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 벌려진 입으로 동료들이 계속 갖다가 단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요만한 배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뭐 한 7, 80배로 커지면서 저러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겨울 됐다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저 거꾸로 매달린 자세에서 이걸 또 배를 짜가지고 개워줘야 또 동료들이 다 먹는 겁니다. 자, 저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중에 제가 3분을 선발해서
여기 매달려가지고 평생 이제 꿀단지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정말 이민 가고 말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그냥 거의 자원하는 것처럼 저 중에 몇 마리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실험한다고 해서 한 3마리 이렇게 빼내면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3마리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저런 희생을 개미들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합니다. 배짜기 개미란 또 개미가 있는데요. 이 개미는 이파리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이파리들을 여러 개를 끌어다가 놓고 그 이파리를 실로 엮어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삽니다. 이 실로 엮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데요. 자기들 중에 자기 그 애벌레가 이제 고치를 틀어야 되니까 셀크를 분비해야 되는데 그 애벌레를 데려다가 제 허리를 꾹꾹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그 고치를 분비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배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배짜기 개미가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방을 만들고 이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개미 허리라 그럽니까?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물고 그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보통 희생이 아니죠. 저 일들을 늘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가장 큰 희생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아이입니다. 저 애벌레가 개미나라 아이잖아요. 미성년자잖아요. 저 아이들을 작업 현장에 끌어들여가지고 착취해 먹는 겁니다. 쟤는 자기가 고치를 틀어야 자기도 성충으로 탈피를 할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저기에 걸려들면 자기는 저 사회를 위해서 자기 그냥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요. 쟤네들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 애벌레들이 고치를 틀지 않고도 성충이 되게 해주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거기서 또 따로 특별히 키워서 냅니다. 우리보다 사회보장 제도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희생이 가능하냐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다윈 선생님도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윈 선생님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학자들은 다윈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역시 또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우리 동물들의 본성에는 그렇게까지 악랄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다. 왜? 동물들은 가끔 보면 뭐 늑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물어뜯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죽일 정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물고 상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뭐 가끔 피가 좀 나기는 하지만 예외는 정말 확실한 예외는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끝까지 죽이는 일은 별로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동물들에게는 자제 능력이 있구나. 왜? 자제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서로 너무 물어 죽이다 보니까 멸종했고 서로 죽이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죽었더라 이겁니다. 설명이. 그런데 그런 자제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서로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살아남아서 그런 동물들이 오늘날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 그게 무슨 성향이냐? 종족 보존의 성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아.